자, 3편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석TV를 아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쾌활 청경환입니다. 자, 전편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밤새 어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해도 밤을 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간략하게 드리는 이야기고, 또 이야기 속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과 약간 달라졌거나 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댓글을 통해 가지고 그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수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그랬는데 그 아이니족, 한이족 이 강내 강외로 이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프랑산에는 라후족이 살고 있죠. 프랑산의 입구에 라후족이 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아이니족입니다. 거의 대부분. 프랑산의 포랑족이 이런 너무 조금 살고 있고, 포랑족은 웃기게도, 자, 요건 이제 그 머릿속에 착 넣으시고, 포랑족은 이제 이때 차산을 일단 먼저 지우겠습니다. 이때 차산을 지우고, 자, 산을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이 잘 있는데, 맨 꼭대기에는 누가 산다고요? 한이족이 이주한 아이니족. 아이니족이 삽니다. 왜? 군대를 피해야 되는데, 군대는 고맙게도 요 배가 다니는 강가나 그리고 길이 뚫려 있는 강가를 통해 가지고 다니지, 산에는 나관중 덕분에 독초와 그리고 독충 그리고 또 독사를 피해서 저기 안 간다, 내가 물린다, 안 간다, 그리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니족이 여기다가 차나무를 쫙 심어놓고, 그리고 대나무 집을 짓고 그리고 살았어요. 대충 한 마을에 250그루 정도, 보통 평균입니다. 그 이상 되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숨어서 살았는데, 야 남편, 너는 집에서 애 낳아봐. 군대가 와도 여자는 안 건드리고 여자는 죽이지 않으니까, 뭐냐면, 남자 너는 집에서 애 낳아봐. 그래서 자, 운남의 속담에 운남에서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개로 태어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개는 묶어서 키우질 않거든요. 풀어놓습니다. 지 맘대로 가가지고 개팔자 상팔자 그냥 저 동네도 가고 이 동네도 가고 아이구야. 그래가지고 운남의 차산을 가보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개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길가에 엉덩이 붙은 개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아이니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니족은 뭐냐면 그 농파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듭니다. 매년 하나씩 만들거든요. 하나씩 만들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실제 농파문의 크기는 지금은 뭐 으리으리하게 크게 해놨지만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우리 눈에 딱 걸릴 정도입니다. 아니면 어깨에 걸릴 정도. 왜? 그 소수민족 자체가 정글에서 살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체격이다 보니까 체격이 작고, 그리고 고길로 지나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문 옆에는, 좌우에는 벌거벗은 남자와 벌거벗은 여자, 그리고 또는 남자 여자 목각상이 서로 교합을 하는 그런 형식의 나무를 깎아가지고 매년 새로 놔둡니다. 그리고 옆에 개의 목각 개를 놔두고, 검은 개를 놔두고, 그리고 칼과 그리고 주렁주렁 대나무를 엮어 만든 사슬을 걸어 놓습니다. 왜? 니네들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이 칼로 죽일 거야. 니네들 무서운 개들, 여기 싸나운 개들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편이 죽고 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많이 그 자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벌거벗은 남자의 성기는 매우 크게 과장되게 해놓고, 그리고
벌거벗은 여자의 성기도 과장되게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반장 입구에 가면은 그 문을 지나서 새로 만들어 놓은 신문을 지나서 한 100m, 150m 들어가면 우측에 보면은 농파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녀가 같이 부둥켜 안고 무언가 하고 있는 그런 목각상도 있는데요. 결혼한 부부들이 반드시 여자가 거기 와가지고 그 문을 지나가야만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농파문이 있고요. 근데 강 주변엔 누가 살았냐? 태족이 삽니다. 태족은 하루에 3번을 안 씻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태족의 반대는 누굴까요? 안 씻어. 평생 3번 씻는데요. 3이라는 숫자는 똑같아요. 하루에 3번 씻는지 평생 3번 씻는지. 장족. 티벳 사람들입니다. 티벳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설산수여서 잘못 씻었다가는 감기가 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 태어날 때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태어날 때 왜? 나무도 없으니까 이 불을 못 떼. 야크똥을 갖다 말려가지고 야크똥으로 불을 떼는데 야크똥도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다 보니 태어날 때 한 번 씻고, 결혼할 때 왜 씻죠? 결혼할 때 한 번 씻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씻고, 3번 씻는다는 장족입니다. 티벳 사람들. 그 티벳 사람들의 반대인 태족이 이 시상반나 지역에 이렇게 사는데, 이 태족은 이 강가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은 과거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강이라는 건 배를 띄우면 뭐 내려가려고 그러면 일사천리로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배에다가 진짜 몇 톤, 뭐 웬만한 배에다가는 그 정도 싣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태족들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어정쩡한 소수민족이 아까 이 포랑산의 포랑족이에요. 포랑족은 산 꼭대기도 아니고, 그리고 길가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에 살아요, 포랑족이. 근데 얘네들은 또 불교를 믿어요. 태족하고 똑같아, 불교. 그리고 아이니족은 미신을 믿어요. 지금도 이 아이니족은 점을 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입을 여기 째가지고 점을 칩니다. 지금도 집집마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 복장을 보면 뭐냐면, 소수민족들 복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은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도 은 되게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요 귀에 찰랑찰랑 붙어 있는 동전들이 있는데, 그게 프랑스 은화, 프랑스 1800년대 은화 또는 청나라 시대 때 은화, 그리고 민국 시대 때 은화들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거를 손녀가 물려받아서 쓰고, 또 물려받아서 쓰고 그렇습니다. 은 언제부터? 명나라 시대 때부터. 왜? 한이족이 도망가는데, 명나라 군대들은, 또 명나라는 뭐냐면 명나라 이전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 본위제가 아니었어요. 물물 교환이었어요. 물물 교환. 먹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는 쌀이 돈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명나라 애들이 왔는데 은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은을 두들겨 가지고 은을 옷에다 다 붙여.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오면 은이 붙어있는 옷을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 막 쫓아오려다가 은이 하나 가득 붙어있는 옷을 던져버렸으니까 그 옷을 주술라고 막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화려하고 이쁜 복장이 사실은 정말 슬픈 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복장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니족은 그래서 은이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포랑족 좀 덜 붙어 있는데, 하여간 포랑족과 그 불교를 믿다 보니까 태족하고 서로 결혼을 했고, 태족과 포랑족은 아이니족과 결혼을 과거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니족은 아이니족끼리만, 한이족이죠, 한이족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멍성, 그리고 포랑산에 있는 아이니족들, 그리고 파사에 있는 아이니족, 남나에 있는 아이니족, 화지랑제에 있는 아이니족 서로 다 결혼하고
그리고 또 시족 사회를 이루고 그러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자, 강내 지역과 강해 지역 대충 말씀드렸는데 경매 여기 중요한데 경매가 태족의 마을입니다. 태족의 마을이고요. 경매가 원래는 그 맹해가 아니라 원래 불해 지역입니다. 불해 지역이어서 부처불자를 썼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 부처님이 여기까지 오셨대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인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인도에서 걸어가지고 미얀마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고 가셨답니다. 깔람바라는 지역까지 오셨답니다. 거기가 어디냐? 맹해를 지나서 사실은 요 란창강을 넘어서 란창강변에 깐람바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다. 그래가지고 불해였는데 바꿔버렸죠. 맹해로. 근데 그 불해라는 그 명칭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 맹해 지역에 차의 종자를 연구하는 종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종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신품종들이 불향 메토 뭐 그런 식으로 불향 메토 해가지고 그게 그 이름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차나무에. 근데 거의 다 대역종이죠. 자, 2006년 이쪽 좀 지우고요. 다시 아직 이쪽 강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강외 지역의 이야기가 뭐냐면 대리도 지우고요. 한이죠. 좋습니다. 자, 맹해, 멍하이. 야, 멍하이 주변은 아까 뭐죠? 다 거의 다 대역종이야. 거의 다 대역종. 요쪽 저 파달하고 저기 경매까지 가면 근데 파달도 전부 다 재배차를 심어놨는데 다 밀어내고 맹해 차창이 사기업화하면서 언제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난 후에 등소평이 야 개혁 개방해 하면서 야 국유기업 전부 다 민간한테 다 줘버려 그러면서 공산 당원들이 다 가졌죠. 가지면서 이 자기 차 밭이 없는 차창에게는 허가를 주지 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어디를 샀느냐? 임대를 했느냐? 50년간 파달산을 임대합니다. 정부로부터. 왜? 힘이 있는 차창이다 보니까 파달산에는 1700년 고사가 있는데 이 파달산이 왜 파달산이 됐을까요? 아하, 당나라 유구의 다경에 보면 거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차나무가 있는데 족한 쪽으로 가면 차나무가 있는데 남자 둘이 껴안을 만큼 큰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이 파달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가 원래 중국 땅으로 편입된 게 민국 시대도 아니고 저기 모택동 이후입니다. 이후에 편입이 된 새로운 지역이고요. 여기는 그 교수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여기 가가지고 파달산 1700년 수령의 차나무를 확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이후에 역사에 중국 역사 차 역사 기록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사천성을 뭐라고 그러죠? 사천성이 옛날에 그 나라가 뭐였죠? 총나라죠, 총나라. 근데 우리는 총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촉이라고 부릅니다. 파촉. 자, 지난 시간에 그 사천성을 설명할 때 사천성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장강이 쭉 올라가지고 장강 삼엽 400km짜리 협곡 400km의 협곡을 지나서 그리고 여기 그러면 산이 엄청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쭉 해가지고 운남으로 쭉 내려왔다가 이게 그 금사강입니다. 진사장인데 금사강. 그리고 또 여기에는 4개 요 강 하나 둘 셋 4개
네 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래서 뭐 내강도 요거 내강이고 그리고 또 이게 육강이고 그리고 또 요 강 이름 하나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라고 불리고 사천성 이 대분지의 가장 높은 데가 550m. 요 산 말고 그 평지입니다. 그리고 요 물 빠져나가는 데가 200m 어간. 그러다 보니 다 물이 해가지고 엄청 빠져나가는데 요 맨 끝에가 뭐냐면 신농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농정. 근데 여기는 사천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등소평이 사천성 사람이잖아요. 다 사천성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쭉 보니까 북경, 상해, 광저우 아니 다 바닷가 근처만 큰 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고 그 저 중앙 쪽으로는 서안이 있긴 한데 서안은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느낌의 그냥 고도일 뿐이지 발전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 사천성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쪽 지역을 요 신농정이 있는 요쪽 지역을 뭐로 만드느냐 중경으로 만듭니다. 중경. 그리고 이건 사천이 됩니다. 사천에서 떼어내서 엄청 큰 대도시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강가를 중심으로. 사천성에 가면 산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산을 5km, 뭐 4km, 6km 터널을 다 뚫어가지고 근데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야, 그러니까 사천성 요 중경 출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이야기이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사천 기존의 사천은 촉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파로 불립니다. 그래서 파촉이라고 불립니다. 파촉. 파촉 아시죠? 네, 맞습니다. 이 파촉이 사천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파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파 지역은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농정이에요. 여기가 신농정. 자, 신농정. 그러면 차나무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사천에 차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천에 아주 유명한 차나무는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요 동티벳으로 넘어가는 야안 지역에 몽정차라고 하는 몽딩차 이거는 명대부터 공납됐던 아주 유명한 차고요. 그리고 근데 다 이렇게 조그만 재배차죠. 그리고 여기는 신농정이 있는데 여기 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파달산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농씨가 차 이야기를 처음 했고 그리고 차 72가지 독초를 차를 마시면서 해독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파달산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서 자기 역사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뭐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자기 집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뭐 자기 집 할아버지 이름도 못 쓰는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시조는 아나요? 몇 대손인가요? 그것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보이차 이야기를 살을 붙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보이차의 정의입니다. 자, 보이차의 정의 2006년에 제정됐어요. 근데 2006년에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아이고 한숨 나옵니다. 숙차 이야기입니다. 운남산 대역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대충 뭐 내용은 뭐냐면 뭐 우리면 붉은 만들어지면은 그 묵은 향이 나고 그리고 또 뭐 붉은 색 우리면 붉은색이 나고 숙차 이야기를 운남 보이차의 정의로 써놨어요. 2006년에. 그러니까 아니 숙차 아닌 거는 숙차는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1974년에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만들어져서 나온 게 1974년이에요. 언제? 문화혁명 때, 문혁 때. 그래서 문혁전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문화혁명 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분이 추병량 씨죠.
숙차의 아버지이신데 오계영 씨가 숙차의 어머니시고 돌아가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숙차를 만듭니다. 그러고 보이차가 숙차인 것처럼 2006년에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2006년 뭐요 이거? 숙차 이전에 호크 보이차, 뭐 잉크 보이차, 호크 보이 황제가 먹은 차 뭐죠? 숙차인가요? 왜 이런 아둔한 이야기를 보이차의 정의에 내려놨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야 미안 실수했다. 2008년에 생차와 숙차로 나눠서 보이차의 정의를 해놔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죠. 첫 번째, 운남산이어야 된다. 두 번째, 대역종이어야 된다. 세 번째, 쇠총모차. 햇빛에 말려야 된다. 라는 요 공통사항을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를. 자, 운남산.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운남보이차를 만들면 안 되죠. 왜 이걸 넣었냐면 광동 애들이 운남보이차, 광동병, 또 운남보이차, 뭐 호코보이 이런 오래된 것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팔았어요. 이거 광동 애들이 못 만들게 해야 돼. 운남 거만 운남보이차야. 그래서 반드시 운남산이라는 이야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개새끼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도 36년간 진짜 뼈아픈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우리는 한 거 했죠. 예. 뭐 중국도 나름 한 거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운남 지역은 싸우기만 했지 식물학자가 오질 못했어요. 한국, 조선이죠 당시에 대한제국, 그리고 또 중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은 이 식물학자들을 보내서 일본 사람들이 식물학자가 차나무의 학명을 시네시스 제포니카 나한테 차비 준 사람 이름 시네시스 제포니카 스즈키, 시네시스 제포니카 혼다, 시네시스 제포니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네 차를 이야기하는데 학명으로 얘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차 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학술대회에 나가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왜 니기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왜 식물들이 일본식 학명이죠? 열 받았죠. 근데 운남은 싸우기만 했지 식물학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운남에 133종에 거의 대부분이 대역종인데요. 소역종도 있습니다. 그런 차나무는 운남산 전산차, 덴산차라고 하는 덴산차라고 하는 중국식 학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던 얼가즈 그것도 학명입니다. 번산홍 학명입니다. 헤이티오즈 학명입니다. 텅티오즈 학명입니다. 뭐냐 하면 차산 이름이 아니라 학명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운남산이라고 하면.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운남산이라는 걸 확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대역종이라고 했어요. 왜? 자, 강외 지역에 이런 주변이 다 대역종이야. 불향으로 들어온 거 다 대역종.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 지역에 또 식물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운향 16호 가장 많이 팔린 건 운향이라고 들어가는 운향, 운남의 운, 향이향, 운향, 메토 이 다 거의 대부분이 대역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대역종이라고 쓴 거예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러나 운남에는
경매 고차수 소유업종, 그리고 의방 고차수 특 소유업종, 그리고 LW산에 있는 야생 1000년 이상 된 나무 소유업종, 그리고 또 2800년 차나무 소유업종, 그리고 저 소만에 있는 외로운 고차수 할아버지 3200년 된 차나무 대업종 아닙니다. 오류가 생겼죠. 쇠총모차, 좋은 얘기예요. 다른 차는 사실은 햇빛 말리기 안 해요. 햇빛에서 말리는 거를 안 합니다. 근데 요거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보이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햇빛 말리기 아주 특수한 겁니다. 왜? 운남은 요 바로 위에 요 강외 강내 지역 바로 위에 뭐가 지나가냐면 북회기선이 지나갑니다. 북회기선. 야, 참 한 달 후면 뭐죠? 절기상 하지입니다. 하지. 하지가 뭐죠? 여름에 해가 태양이 가장 우리 머리 위에 가장 가까이 오는 거죠. 그 반대는 뭐죠? 동지죠. 자, 지금 입하 5월 6일 입하가 지난 지 벌써 우리 일주일이 지났고요. 지금 시상 만나는 아까 37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북회기선이 하나가 딱 지납니다. 북회귀선. 자, 우리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강이 하나 탁 여기 뚜껑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뚜껑이 바뀌어가지고 강 색깔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자, 너그럽게 이해하시고요. 자, 강이 하나 흐르는데 무슨 강? 아이고, 여기까지 들리네. 란창강. 란창강이 흐르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건 뭐? 강내. 왜? 아니 뭐 여기 강 넘어가면은 행정구역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인 우리 청나라, 명나라, 강내. 여기는 강외. 자, 근데 북회기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 책에도 없고 어디 주장도 없습니다. 북회기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북쪽에 있는 차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차산을, 자, 아까 LW산이 이렇게 있다 했죠. LW산, LW산 맥 쭉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LW산과 같이 또 달리는 산이 하나 있어요. 쫙 달려오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져. 무량산 맥. 자, LW산에는 2700년 차나무가 살아요. 어디에? 천가채. 왜 천가채라는 이름이 붙었죠? 천 개의 마을이 있는, 1000개의 집이 있는 마을이야. 천가채. 산 꼭대기에. 근데 명나라 군대를 피해가지고 거기 숨어 살았대. 근데 명나라 군대가 야, 니네 그냥 거기 살아? 안 가? 그러고 그냥 갔대. 왜? 요 바로 밑에 마을이 국압이야. 국압. 9개의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 태어나면 밖에도 못 나와. 첩첩산중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국압 LW에 여기에 금산이 있어요. 금산. 금이 나는 동네. 근데 여기는 이 갱도를 안 뚫어요. 산을 착착착착. 노천광입니다. 노천광이 있는데 금산 여기에는 2500년 차나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차나무가 있고, 무량산에는 지금 고차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졌을 때 뭐 조금 몇 그루는 있는데 그렇게 군락을 이루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거의 대부분 뭐냐면 재배차밭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배차밭입니다. 왜? 저 위에 대리 하관 차창이 있는데 하관 차창에 쓰일 차들을 여기서 다 가져가요. 왜? 행정구역상 란창강을 이렇게 이만큼이 대리주예요. 대리주. 그러다 보니 무량산에 야 이거 좋은데 재배차 심기, 그래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젠
그럼 이제 이쪽은 넘어옵니다. 넘어가서 강 저쪽 편 반대편 지역에 제일 위에 뭐가 있냐? 소만 3200년 차나무가 외롭게 계시죠. 외롭게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중산 백행 2800년 차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1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조산의 맨 하단에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구이 이외에 대조산에 많습니다. 그리고 대조산 건너편이 링창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링창 저쪽 건너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대설산 동편이 뭐냐면 시반산이고, 시반산에 뭐가 있냐면 노빙도가 여기 위치합니다. 노빙도. 그리고 동반산이 반대편에 동반산이 위치하고, 요 바로 밑이 맹고입니다. 맹고라는 마을입니다. 맹고에는 고쳐서 없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와서 만든 데가 맹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고가 더 유명하죠. 맹고는 쌍강현, 쌍장이라고 하는 쌍장에 속해 있습니다. 쌍장현에 속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방웨이가 있습니다. 방웨이에 천년 차나무가 있죠. 와족이 삽니다. 야, 와, 와족 이족도 삽니다. 야, 이족 고산 이족입니다. 대조산 이족 삽니다. 중산백행 이족입니다. 소만 이족입니다. 야, 여기는 뭐 이쪽은 뭐 거의 대부분의 소수민족 뭐였죠? 아인이족이 만들어놓은 300~400년 된 차나무. 400년 된 차. 여기 강내 지역은 의방 지역에 400년 된 차나무가 있습니다. 소엽종, 특소엽종 의방에 한족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은 소수민족인데 이무정산의 이무에만 한족이 삽니다. 한족. 만사나 저 안에 있는 꽈펑짜이나 저 이무정산에 속해 있는 거기에는 다른 소수민족의 마을입니다. 한족의 마을이 아닙니다. 나머지도 다 진호족 다 여기 이족입니다. 왜? 얘네들은 언제 왔죠? 500년 전에 원나라를 피해서. 원나라가 대리를 꽝 쳤다 그랬죠. 원나라가 120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한참 대리를 못 쳤다가 거의 1300년대에 수복을 합니다. 수복을 하면서 막 다 죽이니까 도망 내려온 소수민족들이 여기에 숨어 살게 됩니다. 숨어 사는데 산에 보니까 차나무가 3200년 차나무 있어. 와, 2800년 차나무 있어. 다른 데는 대설산도 3000년 된 차나무가 여기 있는데 너무 멀어, 마을에서. 그리고 거기는 물도 별로 없고 사람 살기가 좀 뭐해. 그래서 해발 1800m의 노빙도에 1800m 그냥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1800m에 심어놓은 겁니다. 50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수령이 500년 정도 된 나무들입니다. 링창에 사람들이 심어놓은 고차수들은 수령 5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리고 나머지 식구이나 기타 등등 나무들이 500년 미만입니다. 300~400년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만이고, 중산 백행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 1000그루에 1000년 된 차나무가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원래는 정글이었는데 해발 2300m 꼭대기에 끊임없이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수렵 활동도 가능해요. 대변산이라고 하는 큰 변두리산이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산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가구가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북회기선을 중심으로 사실은 강외가 아니라 북회기선의 남부와 북부로 나뉘고, 남부에는 10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지금은 기록상 2그루. 기록상 적다. 거의 대부분 300~400년 나무고
그렇다. 근데 이 북쪽은 다 1000년 뭐 시특하면 뭐 2700, 2500, 뭐 2800, 3000, 3200 해발 고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 북핵위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눠야 된다. 소수민족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서로 틀리고 이 에레산에 있는 소수민족이 라후족입니다. 라후족. 아까 저기 낙하 지역과 그리고 또 그 포랑산 입구에 라후족이 산다 그랬는데 라후족의 원래 근거지가 에레산입니다. 에레산에 정말 많은 라후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자상과 소수민족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뭐 부족하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행복한 매일이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